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원플러스 노드 6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카드에서 기기로 연락처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려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독립된 연락처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앱을 열면 연락처가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배경에 가지고 있는 연락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앱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앱 자체가 여러분에게 알림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알림이 오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연락처를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이 화면이 보이면 가져오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연락처 아래를 보면 여기 표시된 대로 제 모든 연락처가 구글 계정에서 불러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도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서 가져오기 화면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로 이동해 봅시다.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맨 아래까지 스크롤해야 심을 관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셔야 하고 이 옵션은 페이지 맨 처음에 바로 보일 것입니다. 만약 구글 계정이 없다면 지금 보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판하고 싶고 잠시 시간을 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구글은 정말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중 하나는 연락처를 기기와 구글로 가져오는 것이고 이제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있었다면 이 옵션은 여전히 여기에서 기기로 표시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글 계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목록에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계정이 있다면 똑같은 옵션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단지 다른 구글 계정이 목록에 표시될 뿐입니다. 이제 구글 계정에 아무것도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는 기기만이라는 옵션 하나만 보이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은 더 많은 옵션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숨겨져 있을 만큼 페이지의 추가 3분의 1을 차지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구글의 기기 옵션과 함께 표시되는 구글 계정이 더 많은 옵션 아래에 숨겨질 만큼 충분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게 표시되어 있을 때도 말이죠. 자, 지금 이 페이지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부분에 아주 편하게 접근할 건데요. 약 63mm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겁니다. 더 많은 옵션. 와, 여기서는 기기만 옵션만 숨겨져 있네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63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mm 정도 더 늘어났네요. 와, 정말 잘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엄청 짜증을 내는 이유는 그리고 투덜거리고 마치 어린애처럼 굴고 있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구글은 정말 최악이라서 여기서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들의 연락처를 클라우드로 가져오게 해서 구글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 그걸로 돈을 벌고 판매하죠. 즉, 제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즉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얻은 정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다른 옵션이 있으면 더 많은 옵션 아래에 숨겨놓는 뻔뻔함까지 보이죠. 꺼져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니 전부라고 해도 되겠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기 내로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딱 필요한 만큼만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옵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처를 가져온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계속 진행해 보죠. 보시다시피 여기 몇몇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심카드에는 연락처가 3개밖에 없고
보통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이 모든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기기만 선택하든 아니면 구글과 기기를 선택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끔 회색으로 표시되어 선택할 수 없는 연락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락처가 보인다면 그 연락처는 이미 여러분이 가져오려는 곳에 가져와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기와 구글을 선택했고 연락처가 가져오려는 두 위치 중 한 곳에 이미 가져와져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연락처가 선택 해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즉, 한 번만 이런 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위치 중 한 곳에만 존재해도 선택 해제되거나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모든 선택된 위치에 이미 존재할 때만 선택 해제되고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기기만 선택하면 연락처가 기기에만 있으면 회색으로 표시되고 구글과 기기 모두에 있으면 선택 해제도 됩니다. 원치 않는 연락처는 해제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또 메시지가 뜹니다. 이건 구글이 보내는 신호거나 제게 더 구글링하라는 뜻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요. 이 연락처들을 삭제해야 하냐고요? 이건 구글이 정말 짜증나게도 당신의 연락처를 삭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삭제하려고 해놓고 나중에는 연락처를 보호해줬다고 영웅 행세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심에서 복사본을 제거해서 심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왜죠? 가져온 연락처의 복사본을 제거하라는 거죠. 미가져온 연락처는 무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차에서 호스를 꺼내 제 탱크 기름을 빼서 주유소에 다시 넣는 꼴이죠. 가져온 연락처를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업용으로 심카드에 저장된 것이며 이 카드는 기기 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글은 여러분이 연락처 백업을 삭제하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더 구글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거죠. 왜냐하면 백업이 없으니까요. 연락처가 오직 여러분의 기기에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기기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분실하거나 포맷해야 한다면 연락처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 클라우드에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당신 내 방식은 쓰레기예요. 자, 이렇게 됐네요. 저는 유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연락처를 가져온 기기로 가서 그중 하나를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유지하세요. 이 연락처들은 모든 계정 또는 모든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 번호가 아니고 이건 구체적으로 마이넘버 번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옵션, 즉 구글 계정이든 기기든 동일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 사진 커버, 사진이 있습니다. 이름, 성, 회사명, 여러 개의 번호, 라벨, 메모, 이메일, 생일, 주소, 그 사람이 사는 곳 등입니다. 관련된 사람들, 웹사이트, 부서, 직함, 별명, 전미사, 접두사 등도 있습니다. 발음 표기 등도요. 그리고 중간 이름 등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저장되면 구글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되어 기업의 수익화나 광고 프로필 생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정보들은 더 이상 당신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며 구글이 당신을 통해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불법처럼 보이네요. 만약 이게 합법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글 본사에 가서 원하는 걸 다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합법이어야겠죠? AI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허락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그런 허락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합법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증나는 놈처럼 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매우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특정 연락처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구글이 광고용으로 작은 프로필을 만들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정보를 구글과 공유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익명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2016년이 익명성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그들의 정보를 가져오면 그들에게서 그런 선택권을 빼앗는 셈이죠.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져오기 이상의 일이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